자부심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다. 둘째, 스스로를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해 줄 수는 없다. 자신에 대한 호감과 수용의 수준은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자아 개념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과 행복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이라는 컴퓨터의 마스터 프로그램인 자아 개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또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할까? 자아 개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신에 대해 알고 믿는 것은 다 유아 시절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의 결과로 학습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특정한 개성과 함께 자아 개념이 전혀 없는 순수한 잠재 능력의 상태로 태어난다. 따라서 지금의 태도와 행동, 가치, 의견, 믿음, 두려움은 모두 학습된 것이다. 학습된 것이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아 개념은 제거하면 된다. 얼마 전 자동차 사고를 당한 32살 된 부인의 이야기다. 그녀는 사고 때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사고 당시 결혼한 상태로 10살과 8살 된 두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심하게 부끄러움을 탔고 말을 더듬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것은 나쁜 자아 개념과 낮은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직업도 없어 함께 어울리는 사람도 적었다. 기억상실증 때문에 자신의 과거도 부모의 남편도 심지어 아이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은 완전한 백지 상태였다. 워낙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뇌신경의과 의사와 심리학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그녀를 검사했다. 특이한 사례라 그런지 여기저기로 금세 소문이 퍼졌고 몸이 회복되자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녀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연구하였고 그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또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의학계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다.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자 그녀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발전해갔다. 점점 사교적이고 밝고 편안한 사람이 되었으며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니게 되었다. 인기가 많아진 그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높은 성과와 행복, 만족스러운 삶과 어울리는 새로운 자아 개념을 개발했다. 나중에 그녀는 기억상실증의 권위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일단 자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면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가장 소중한 목표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자아 개념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이고 얼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자신이 받는 대접으로 깨닫게 된다. 아이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접촉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사랑은 정서적인 상소와 같다. 아이들이 자아 개념을 형성해가는 몇 년간은 아무리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어도 넘치지 않는다. 장미가 비를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에겐 사랑이 필요하다. 건강하게 자라는데 음식과 물, 쉴 곳이 필요하듯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데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평생의 성격이 형성된다. 어른으로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식은 이 기간 동안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사랑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진다. 충분한 사랑과 애정,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형성한다.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 비난과 벌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두려움과 의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성격상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나중에 갖가지 부정적인 형태로 표출된다. 자부심이 낮고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성격 형성기에 필요한 사랑과 안정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이가 아는 두려움이란 단 두 종류밖에 없는데 그것은 큰 소리와 어머니한테서 떨어지는 것이다.
다른 모든 두려움은 자라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학습된 결과물이다. 대여섯 살 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들은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을 잘 안다.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도로에 뛰어들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손으로 잡는 등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을 벌이곤 한다. 아이는 부모와 주변 사람에게서 그것이 위험천만한 일임을 학습하기 전까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계속한다. 둘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이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오줌을 싸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싼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어떠한 제약도 느끼지 않은 채 자신을 표현한다. 자의식이 있는 갓난 아기를 본 적 있는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인간은 모두 이렇게 태어난다는 점이다. 누구나 두려움과 제약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나온다. 이것은 사실이다. 어른이 되어서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아간다. 편안한 상태에서 원래 모습 그대로 완벽한 자유를 즐긴다. 이때가 최고의 순간이자 멋진 경험을 할 때이며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때이다. 사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이다.